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죠. 오늘은 하반기에 국산차들은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차 첫 번째, 아빠들의 로망인 기아 카니발입니다. 다 나왔잖아요. 이건 사전계약. 사전계약이니까 그쵸, 맞네. 곧 신차 발표도 할 거고요. 제가 가장 먼저 가서 시승도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기 위에 영상 보시면요, 샷스파이와 함께 가격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도 했으니까 이거 꼭 한번 보세요. 네, 이전 카니발에 비해서 승차감도 아주 좋아졌고요, 소음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은 다 그렇다고 치는데 저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가장 인상적이에요. 긴급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차선 유지 보조, 이런 안전 사양들을 기본 사양에 다 집어넣고 뺄 수 없도록 했어요. 안전 사양을 모든 차에 기본으로 제공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봐요. 돈 몇 푼을 아끼겠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지 못하도록 강제로 집어넣게 된 거죠. 이런 안전 기능은 법적으로 그냥 아예 모든 차에 기본으로 적용하게 해서 그냥 모든 차가 다 이런 안전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고가 아마 획기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운전자 전체의 운전 습관을 바꿔라, 이거는 어렵지만 안전장치를 집어넣게 하는 거, 이게 아마 가장 빠르게 사고율을 낮추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튼 기아 카니발 며칠 후면 정식 공개되니까요, 아주 큰 기대가 됩니다. 네,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현대차는 투싼입니다. 8월 중에 나온다고 하고요. 이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몇 주 안에 볼 수 있겠네요. 여러 번 사진을 보여드려서 이제는 뭐 좀 익숙하다, 뭐 식상하다 이럴 정도이실 수도 있는데요. 디자인 보시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가장 큰 특징은 제 생각에는 비전 T하고 닮아도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전 T를 봤을 때 콘셉트카구나 했는데 콘셉트카라고 하고서 실차를 내놨어. 실은 콘셉트카가 아니었던 거지. 우리 모두 속았어요.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차를 보여주면 당연히 콘셉트카라고 생각하겠지 라면서 그냥 실차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파격적인 디자인이 콘셉트카에서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투싼을 뭐 보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온 거, 요 영상 보시면 요게 그냥 투싼입니다. 네, 또 다른 특징이 있죠. 차가 아주 커졌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투싼보다 전장이 15cm나 더 길어졌어요. 차급이 하나 올라갔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투싼 에어라고 봐도 되겠지 뭐. 투싼 에어. 휠베이스도 꽤 깁니다.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옛날 같으면 요 정도 크기면 7인승까지 끼워 넣어도 될 것 같은 크기예요. 어쩌면 7인승 나올 모릅니다. 아직 모르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보죠. 파워트레인에서도 아주 다양한 재미를 줄 것 같습니다. 우선 1.6L 가솔린 터보, 1.6L 터보 하이브리드도 나오고요, 2.0L 디젤, 그리고 N도 나옵니다. N 2.5L 터보를 장착한다고 하는데요, 출력을 정확하게는 아직 알 수 없지만 GV80에 2.5L 터보 장착한 차가 300마력이 좀 넘거든요. 투싼이 300마력을 넘는 시대가 됐나요? 야, 이게 실화냐? 엄청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달릴 것 같고요, 정말 다이나믹하게 재미있는 자동차가 될 것 같아요. 디젤 엔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1.7L 디젤 DCT를 붙이면서 언덕에서 울컥된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1.6L 디젤의 자동 변속기 되면서 약간 심장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번엔 그래서인지 2.0으로만 들어오고요, 2.0이 되면 아무래도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갈 것 같네요. 하이브리드도 나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나오죠.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장난감이 될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별로 다 타보는 재미,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쪽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죠. 현대차의 새로운 픽업 트럭이 나오는데 그 산타크루즈하고 플랫폼을 공유하죠. 그리고 디자인도 좀 비슷해요. 그만큼 같은 차라는 건데 산타크루즈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럭 형님이 얼마 전에 한미 FTA를 고쳤어요. 픽업 트럭은 미국에 들어올 때 25% 관세 매길 거야, 땅땅땅 이래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야, 우리는 픽업 트럭 만들지도 않는데 야, 25% 관세, 그래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해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산타크루즈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면 25% 관세 불면서 이거 팔 수 있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타크루즈는 미국에서 생산해야만 합니다. 1등 시장이 미국이니까. 우리나라에서 픽업 트럭이 뭐 그렇게나 많이 팔리겠어요? 어쨌든 당연히 미국에서 생산해야 되는데 그 산타크루즈하고
투싼은 플랫폼을 공유하지만 투싼은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노조분들이 아니 이게 한국의 특산품이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미국에서 생산한다면 야이씨 그거 말이 되냐 이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미국 생산은 불투명하다고도 하죠. 미국에 그러면 라인을 다 깔았는데 여기서 산타크루즈만 만드나요? 산타크루즈 몇 대나 만든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거면 플랫폼 공유는 왜 했어? 네, 다음 차량은 소형 SUV 코나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코나를 가만 보면요 있을 건 다 있거든요. 파워트레인 보면은 아주 흐뭇해요. 작은 차인데 다 갖고 있어. 1.6L 터보 가솔린, 1.6L 디젤, 1.6L 하이브리드에다가 전기차까지 있잖아요. 다 나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N 라인까지 나옵니다. 코나 N은 아니고 코나 N 라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2.0 엔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6L를 그냥 쓰겠다는 거겠죠. 지금 코나 1.6이 엔진이 177마력 정도 되는데요. 코나 N9 같은 경우는 215마력을 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8단 습식 듀얼 클러치를 넣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정도면 N9이라고 하기 조금 미안할 정도의 수치긴 하거든요. 215마력이면 N 넣어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N9이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면 꽤 만족스럽습니다. 벨로스터 N에 퍼포먼스 패키지를 넣지 않으면 250마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큰 차이 없네요. 디자인에서도 변화가 크겠죠. 요즘 현대자동차에서 페이스리프트를 풀체인지급으로 해줘요. 그래서 코나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스파이샷을 통해서 가볍게 보면요, 기존에는 리어램프가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였다면 새로 장착되는 리어램프는 이렇게 기역자처럼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죠. 하단의 후진등, 뭐 방향지시등 이런 것들도 기존 모델하고 많이 달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방향 지시등이 LED로 바뀌었네요. 아, 바뀔 때 됐어. 외관은 스파이샷을 통해서 어렴풋이 나와 있는데요. 실내는 지금 별로 공개된 게 없습니다.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출시일이 9월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먼 거 같지만 한 달만 기다리면 됩니다. 한 보름만 기다리면 뭔가 좀 나올 것 같아. 그죠? 아반떼 하이브리드 그리고 N9이 출시됩니다. 그런데 아반떼 하이브리드 요번에 너무 잘 나와서 아이오닉이 단종됩니다. 아, 왜 불쌍한 아이오닉을. 도대체 한 번도 길을 펴보지 못하고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아이오닉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커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오닉이 전기차 전용 브랜드가 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현대차가 기존의 45 컨셉트라고 말했던 거, 그거 코드명이 NE잖아요. 이 NE가 이름이 아이오닉 5가 된다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조금 더 크게 해서 아이오닉 6로 만든다고 하고 아이오닉에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쭉쭉쭉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 1에서 아이오닉 10까지를 다 상표 등록을 했다 그래요. 우리 아이오닉 11이라고 먼저 만들어서 론칭해버릴까? 뭐 확정은 아니지만 아이오닉 브랜드를 전기차 브랜드화 한다, 이거는 계획은 확실히 있어요. 현대차는 워낙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러는 브랜드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반떼 하이브리드 얼마나 잘 나오길래 아이오닉을 집에 보내게 됐나 살펴봐야 되겠죠. 1.6L 엔진을 기본으로 하고요, 여기에 32kW 전기 모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39마력을 낸다고 해요. 토크는 27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연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맞춰버리면 어떡해. 공인연비가 무려 21km/L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토요타 프리우스 연비가 20.9km/L거든요 0.1km/L를 살짝 넘겼어. 이거는 아마 이렇게 노리고 저건 무조건 넘어야 된다 이러면서 어떻게든 넘도록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해요. 트렁크도 있는데 어떻게 가능해? 아, 트렁크가 있으면 왜 불가능하냐고? 트렁크가 있으면 왜 공기저항이 생기냐면, 트렁크가 있는 차가 훅 지나가면 요 뒤로 소용돌이가 칩니다. 소용돌이가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압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압이 생기니까 거기를 메꾸려고 소용돌이가 생기는 거예요. 공기를 밀고 갔으니까 여기 공기가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뒤에서 잡아 당깁니다. 뒤에서 진공청소기처럼 잡아 빨아들여요. 그래서 차가 못 나가도록 이렇게 막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진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매끈한 디자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우스나 이런 차들이 뒤가 이렇게 매끈하게, 아이오닉도 뒤가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반떼 같은 차가 뒤가 트렁크인데, 그리고 또 앞쪽은 그릴이 이만큼 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연비를 낸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만약에 프리우스 디자인에다가 이 아이오닉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입혔다,
라고 하면 프리우스 연비를 훌쩍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가격일 텐데요. 1.6L 가솔린 엔진 버전에 비해서 한 3,400만원가량 비싸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반떼 풀옵션 가격이 2,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여기다가 300만원을 더하면 K5? 그럼 K5 아니야. 친환경차 세금 혜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혜택까지 받게 되면 뭐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게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하이브리드는 연비, 세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가격 차이를 금방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저라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것 같아요. 뭐 더 좋은 건 전기차로만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하죠. 아반떼 N9은 기존 아반떼 스포츠에서 엔진 배기량이 조금 높아졌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면서 출력은 뭐 204마력으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아반떼 N9 같으면 사실 지금 많은 것들이 다 공개됐습니다. 외관 다 공개됐고 실내에도 살짝 보이죠. 여기 왼쪽에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들어간다고 하죠. 설명서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빼박힌트 확실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 여기 있으면 되지. 왜 굳이 여기 달았어? 손에 닿지도 않는 곳에. 출시는 8월 그리고 9월 뭐 이렇게 출시될 걸로 예정돼 있어요. 어떨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네시스 GV70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제네시스는 이번에만 벌써 신차를 4번째 발표하네요. 지난해에 신차를 제대로 출시 못한 게 한이었던지 이제는 뭐 엄청나게 뽑아내고 있어요. G80, GV80 출시되자마자 예약이 막 엄청 밀렸죠. 여기에 G70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GV70이 출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G70부터 살펴보면요. 외관이 다 유출됐죠. 이 유출된 모습을 보면 전면부, 후면부 제네시스의 패밀리구나 이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제네시스의 패밀리룩이긴 한데 뭔가 좀 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염려되는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부위가 조금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살짝 카메라 각도가 좀 안 좋아서 약간 좀 얼짱 각도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각도 탓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유출샷에 불과하니까요. 실제 디자인 나오면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인테리어도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8인치 디스플레이 대신에 10.25인치 디스플레이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있고요. 파워트레인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3.3L 엔진 그대로 가져간대요. 근데 2.0L는 아마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어요. 워낙에 2.0L 엔진에 약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2.5 엔진으로 출시될 것 같습니다. 2.5 엔진도 문제 있다고. 그쵸? 몰라. 출시일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하반기로 잡혀 있는데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네시스 GV70도 곧 출시된다고 하죠. 제네시스의 쿠페형 SUV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데요. 외관은 제네시스 패밀리룩을 그대로 구성하고 있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내까지 같이 보여드렸었는데 이 크기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제네시스 G70이라기보단 G60쯤 되는 것 같아.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쯤 낮은 것 같은 느낌. 나만의 생각인가요? 파워트레인은 GV80하고 비슷하게 2.5L, 3.5L 가솔린을 채택하고 있는데 디젤은 3.0L가 확실히 안 들어간다고 하고 2.2L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요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제네시스 요즘 열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만 G80, GV80, G70 페이스리프트, GV70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GV90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안 나온다고 해요. 스토닉 아직도 이 차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기아차의 약간 존재감이 약간 흐려진 그런 소형 SUV죠. 이거 단종된다는 얘기도 꽤 있었어요. 베뉴가 그런 대로 팔리는 걸 보면서 용기를 좀 얻었달까? 그런 자동차죠. 최근 판매량을 보면 스토닉은 한 달 판매량이 500대도 채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코나하고 스토닉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같은 소형이라 그러니까 이 둘이 비교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코나, 셀토스가 같은 급이고 스토닉, 베뉴가 같은 급입니다. 그래서 베뉴하고 비교돼야 될 차인데 코나하고 비교해서 판매량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이 차급은 사실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 않은 차급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베뉴 나란히 잘 안 팔리는 차입니다. 페이스리프트는 크게 바뀐 건 없는데요. 약간 헤드램프의 LED가 좀 예뻐졌어요. 이 4포인트 램프 이거 사실 포르쉐의 상징 같은 거를 이젠 조금 피해가는 건가? 약간 제네시스의 상징과 포르쉐의 상징의 중간 정도 두 줄의 데일라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괜찮나? 두 줄인데 4개야. 어쨌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 차를 빼놓을 수 없겠죠. 기아 스팅어 페이스리프트입니다. 기아 스팅어 페이스리프트는 앞
아빠들의 로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들의 로망이라면 사실 그냥 애들을 위해서 내 모든 걸 희생하면서 이런 로망도 있지만, 애들한테는 너희를 위해서 이 차를 샀단다, 와이프한테 우리 큰 차로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뒷좌석도 좀 넉넉하고 라고 하고서 자기 혼자 즐기는 차, 그 차가 바로 스팅어죠. 다 내리고 나면 스포츠카로 변신하는 차, 그런 겁니다. 굉장히 넉넉한 패밀리 세단이기도 하면서 혼자서 즐길 때는 스포츠카 같은 자동차. 그래서 스팅어 하면 아빠들의 로망 같은 차였는데, 스팅어의 가격이 최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위한 차인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죠. 굉장히 비싸요. 제네시스 G70하고 경쟁하는 자동차인데, 제네시스 G70은 조금 더 다이나믹한 쪽으로, 스팅어는 조금 더 럭셔리한 쪽으로, 좀 더 큰 쪽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서 뒤쪽은 해치를 갖고 있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판매량을 보면 제네시스 G70보다 훨씬 많이 팔립니다. 물론 둘 다 굉장히 낮은 판매량이긴 한데, 그래도 G70보다 스팅어가 훨씬 많이 팔리는 거죠. 국내에서 입지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경쟁 모델인 제네시스 G70한테 좀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스팅어의 단종설도 있었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스팅어는 살아 돌아왔죠. 헤드램프, 리어램프가 약간 바뀌는데요, 지금 리어램프가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요 리어램프 훨씬 더 넓고 가운데 라인도 연결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멋지게 바뀐 것 같습니다. 약간 면발관 같이 존재감을 좀 높여가는 방향으로 됐는데 괜찮습니다. 게다가 깜빡이는 이렇게 시퀀설 타입이 들어갔고요. 전면부도 헤드램프가 기존보다 조금 더 날카롭게 쐐기형으로 바뀌었고요. 실내도 내비게이션이 약간 커졌습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디지털 클러스터로 바뀌고 위쪽에 스티치도 붙었고, 어쨌든 훨씬 멋있어졌어요. 그리고 스포츠 세단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엔진이겠죠. 기존엔 2.0L 엔진, 3.3L 엔진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요, 요번에 3.3L 엔진은 유지되고 2.0L 엔진은 2.5 터보 가솔린으로 바뀐다고 해요. GV80에 들어갔던 그 2.5 터보 가솔린 300마력이 넘으니까 43토크를 내니까 기대됩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나오게 되면 굉장히 하극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입니다. 엔진 배기량이 커졌으니까 그만큼 가격 상승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켜봐야죠. 스팅어 페이스리프트는 아마 8월 중에 출시될 것 같다고 하네요. 기아 스포티지 신형이 굉장히 기대되는 차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설왕설래하면서 올해 10월에 나온다, 11월에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기아차 관계자 얘기 들어보니까요, 올해 출시는 안 한다고 합니다. 내년으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서 스파이샷이 막 돌아다니긴 하는데, 올해 어쨌든 나올 차가 많고 카니발 찍어내야 되는데 정신없겠죠. 내년으로 미루는 거 이해해 주자고요. 네, G4 렉스턴이 나옵니다. 페이스리프트인데요, 실내 보면요, 코란도에서 선보였던 디지털 클러스터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좋지 않죠. 보통의 경우는 S클래스 나오고 S클래스 걸 E클래스에 붙이고 E클래스 걸 C클래스에 붙입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적용되면 이건 좀 얘기가 다르죠. 근데 지금 밑에 있는 티볼리에 있던 거 코란도에 붙이고, 코란도에 있던 거 G4 렉스턴에 붙이고 있어요.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쌍용차가 장사를 잘하는 회사인데 왜 이렇게 하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전략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디지털 클러스터 당연히 들어가고요. 주행 보조 시스템도 당연히 향상된다고 합니다. 조향 감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코란도 이게 프레임 바디다 하면서 이제 조향 감각이 별로 좋지 않네요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REPS로 바꾸면서 약간 조향 감각을 더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출시는 대략 10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쌍용차 티볼리 에어입니다. 티볼리 에어는 단종됐었죠. 코란도하고 사이즈가 너무 겹친다고 해서 단종됐었는데, 쌍용차가 이걸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안 주고 저거 사세요 하면 저거 안 사는구나 라는 걸 이제야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시 티볼리 에어 다시 재출시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단종하셨으면 안 되죠. 애초에 하셨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라도 재출시한다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티볼리 에어는 아시다시피 티볼리에서 길이를 조금 늘린 모델이에요. 티볼리 전장이 4225 정도 되는데 티볼리 에어는 4440 정도 됩니다. 엄청 길어지는 거죠. 트렁크가 길다 보니까 공간 활용도가 아주 높았고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렴하면서 큰 차 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단종됐던 그 모델 그대로 파는 건 아니고요, 약간 단장이 됐습니다. 최근에 리스펙 티볼리라고 하는 티볼리의 상품성을 조금 조합했어요. 실내에는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고요, 9인치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여러가지 안전사양도 넣었다고 하네요. 중요한 건 어댑티브 크루즈인데, 어댑티브 크루즈 꼭 넣어주셔야 되는데, 옵션지라면은 현대차인데 쌍용차는 모델지를 해요.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넣으려면 트림을 올려야 돼, 이게 아니라
야, 어댑티브 크루즈 넣으려면 코란도로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팝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안 들어가는 티볼이 정말 아쉬웠는데 쌍용차가 조금이라도 팔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기다가 어댑티브 크루즈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뭐 되게 섭섭하네. 뭐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몇 개 없어. 그렇지만 다양한 국사 신차 소식을 살짝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차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차량들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여러분들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하지 않은 차 중에서 이것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